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 봅니다. 네, 오늘도 국회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고요. 그것이 그런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기각이 아닌 각하는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는 뜻이고 처리도 되지 않는 것을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서류 탈락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한동훈 장관 평소에 이런 말 했죠.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웅시렁웅시렁 하지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고 언론 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그야말로 서류 탈락했다. 물러나라. 안 그러면 탄핵할 거다. 이게 민주당 입장인데 탄핵 카드까지 꺼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탄핵을 얘기한 거는 지금 황운하 의원이 검토를 할 수 있다인데 이게 예. 아마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뭐 탄핵을 얘기를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퇴 요구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퇴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그 과정도 그렇고 결과에 대해서 뭐 반응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탄핵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방송에서 계속 반대를 했던 게 무능한 거는 탄핵이 안 되거든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일부 주장을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오만하거든요. 오만한 것은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법과 헌법을 위배했을 때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논란이 있었지만은 해볼 수도 있는 건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탄핵 사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지만은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네. 네. 탄핵 사유는 안 되지만 사퇴 요구는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일단 민주당이 거의 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탄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주당이 탄핵 재미 붙인 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해서 사실은 나라가 얼마나 크게 혼란스러워졌었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뽑히자마자 뽑힌 지 100일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길거리 나와서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나섰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물러섰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또 했어요. 그다음에 또 박진 장관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일 관계 그 협정 관련해서요. 그리고 나서 수사 검사들, 그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또 탄핵을 하겠답니다. 국회에서 자기들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준일 대표 말씀하신 대로, 아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법은 누구든지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사법부에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장관이라고 해서 주무장관이 검수 완박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그 검사들을 다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도 할 것 같아요. 야, 우리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입법 다수로 입법 독재를 한다? 이건 안 돼.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만약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게 문제면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해서 그때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걸로 탄핵을 받아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법부라는 것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이 원인이 된 게 뭡니까?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거 아닙니까? 2012년도에 안건 조정위가 만들어진 건 여야가 동수로 해서 합의해서 가라. 90일 동안 합의해서 가라라고 했는데 자기 당 의원들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여야 관계를 마치 무슨 동수인 것처럼 그렇게 기망 아닙니까? 대국민 기망 아니에요?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법이 위법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헌법재판관조차도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는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술을 마셨으나 사고를 안 났으니까 음주운전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김명수 그 대법원장이 그 집권한 이래로 보면 그 사법부가 무슨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어떤 집단들, 이데올로기를 가진 분들이 그분들이 무슨 회의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종의 하나회 같은 건데 옛날에 군대에서는 그분들이 해산되거나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거 요직에 임명됐고 그리고 그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자리에도 이런 중요한 자리에도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분들이 대거 임명이 됐어요. 이게 사법부의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본인들이 지금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분들이 상대방을 뭐 법무부 장관을 탄핵을 하겠다느니 누구를 탄핵하고 수사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느니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네. 오늘 뭐 법사위가 있을 거니까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 간의 전면전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 장관은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이제 문제 삼는 것이 장관의 소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비겁한 얘기예요. 왜 이게 비겁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는 절차가 문제가 됐고 하나는 내용이 문제가 됐어요.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은 거는 절차입니다. 절차였고 법무부하고 검찰이 문제 삼은 건 내용이었어요. 그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게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 보장한 거라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직접 자기가 변론 나선 거 아닙니까? 자, 이날 헌재가 길게 이제 선고를 했잖아요. 결정문을 읽었잖아요. 저는 그거 다 봤는데 헌재의 짜증이 좀 읽혔어요. 왜 읽혔냐면은 과거에 이게 검찰이 헌법의 수사권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사례들을 다 읽어줬어요. 1997년, 2008년, 2019년, 2021년에 무려 4번이나 이런 비슷한 취지가 왔지만은 이 검사, 그러니까 수사권 그리고 이 소추권 이런 거는 법률로서 정할 일이지 헌법의 규정 특정 기관에 배분된 게 아니라는 거를 무려 4차례나 헌재가 했는데 이거 또 들고 왔어 지금? 그러니까 야 쉽게 좀 거친 말로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를 지금 4번이나 이게 나왔는데 이게 저는 읽혔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짜증이 섞여 있던 개인적인 느낌이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각하 이게 그래서 그 과정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오만하면은 국민을 호도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마치 헌법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4차례 있었던 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절차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절차 얘기는 국민의힘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사자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침해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면은 국민의힘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럼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회기 쪽 얘기를 했다, 이거 했다.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오만한 태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도 반성도 안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소위 말해서 꼼수 탈당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헌재 결정은 이제 존중할 문제를 뒤에 좀 다루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한마디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따진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탄핵은 오바라고 보지만은 이 법무부 장관의 이 오만함은 정말로 끝을 모른다. 정말로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뭐 저는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한 것이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그 절차 자체를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과거에도 이 내용상의 부분에 대해서 4번이나 이제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보냈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헌법재판은 시대 상황이 달라지면은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다고 해서 다시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맞지 않는 얘기고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동성동본 금원 같은 경우는 수없이 냈었어요. 수없이 다 기각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다 시대 상황이 바뀌니까 어느 순간에는 야 동성동본 금원은 잘못된 거야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려졌으니까 이번에도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서 본인이 이제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것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수용한다는 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반대쪽에서는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받아들이지만 나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까지도 그런 의견 표명까지도 못하느냐라고 또 반박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아까 이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오히려 정치적인 중량감을 더 한동훈 장관에 키워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깔려 있는 겁니까? 그것도 우려하시는 의원들이 꽤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하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정무적인 문제가 있어요. 법리적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정말로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정무적으로 한동훈을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을 냅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많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이 검수완박이 이제 검찰의 수사권 제한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법무부의 인권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한국의 인권 침해 사례로 이를테면 바이든 날리면 MBC에 대한 것도 있었고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열린공감TV 여러 차례 이제 더 탐사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거 그리고 그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2번이나 경찰이 신청을 했고 그게 다 기각됐거든요. 이거 자체가 다 인권 탄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본인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여론들이 한동훈 신드롬이 이랬을 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차라리 냅두는 게 낫다. 한동훈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두는 게 낫다. 이런 여론도 민주당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보시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철험의 의원 중심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당에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리하게.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검수완박 이거는 사실상 반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선거를 놓고 이 전장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게 뭐가 반반이에요? 여론이 반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봤을 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작년에 참패했잖아요. 민주당이. 이게 영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그렇다고 본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뭐 한일 정상회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낫지 굳이 여기에서 뭐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전장에서 예.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네. 지금 뭐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또 한 가지 지금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입니다. 이것도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박주민 의원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이거는 수사를 못하게 축소한 법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시행령을 그 취지에 반해서 만든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문제 제기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가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법 98조 2가 있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문제 제기했던 거거든요. 이 98조 2를 쓰자.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그 시행령을 검토해가지고 이게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시행령이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다소 확대한 그 한동훈 장관 말 시행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거 법 취지에 안 맞는 거니까 이거 위법하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민주당이 법 취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뭐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건 조정 소유를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본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어떤 그 행정 권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법치주의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시행령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로서는 법적 문제는 따져봐야 돼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든지 자구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것이 만약에 그 자구 노력 스스로 검찰에서 했던 자구 노력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헌법에 불합치한다면 뭐 달라져야 되겠죠. 그럼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 전문가들이 그런 그렇게 뒤바뀔 수 있는 법을 시행령을 만들어냈다고는 보지 않는데 저것은 그냥 다수를 가지고 있는 지금 상임위에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 못 바꾸겠습니까? 160구석 내지는 뭐 그보다 훨씬 더 된 의석을 가지고서 모든 걸 다 바꿔나가고 계시니까. 그래도 법사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서 막겠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들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막을 것이니까 그걸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국회법 98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강제 구속력은 없는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꼼수 정치, 시행령 정치로 이제 우회를 하는 거죠. 사실은 국회에서 이제 여야가 협치를 해서 법을 바꿀 거 있으면 바꾸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시행령으로 다 하고 이게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권 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 다 우회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경찰국 신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경찰청법을 바꿔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경찰국을 행안부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회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민주당에서는 약간 고민인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시행령을 함부로 못 바꾸게 하는 법을 만들자라는 주장도 있고 이를테면은 뭐 이거를 그러니까 법으로서 해결하자라는 주장도 있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서로의 존중과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대립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건 문제가 있지만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이번에 법에서 없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재수사가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도 경청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보완할 부분은 경청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하면서 그런데 왜 시행령으로 이렇게 꼼수를 해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면은 분명히 국민들의 지지도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시행령으로 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회에서 좀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꼼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야 협치로 해서 통과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된 검수안박법, 아까 얘기했던 안건 조정 소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본인의 당에 있던 분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강제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심한 거죠. 그 행위 자체를 그렇게 해놓고서 그다음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거법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정의당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뒤통수 치면서 정의당 뒤통수 치면서 그 위성정당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말로는 자기들이 하는 행동 자체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 불합리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들은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냥 일방적으로 막고 있어야 됩니까? 잘못된 것들을? 아니 그 검찰에 대해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특수부 검사들을 많이 채용을 하면서 밀어붙였습니까? 그래놓고 본인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반기를 드니까 그때부터 검찰 죽이기로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들을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짧게만 반론을 짧게 드리면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저항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검사 기득권 챙기기 같아요. 우리 검찰은 하나도 놓을 수 없다라는 걸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검사잖아요. 그럼 검사 형통이라고 이 정권에서는 검사가 아니면 출세도 못하고 사회이사의 온통 지금 검사고 지금 차기 방통위원장도 검사를 안 치겠다고 지금 하마평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동안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물론 민주당이 약간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절반이 이렇게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검찰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좀 대화와 타협으로 지금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검찰이 성찰해야 된다는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많고요. 저도 검찰 출입 기자도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법적인 사안으로 이것을 몰고 가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편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입법부가 그건 다른 거죠. 그건 예. 문제가 있는 겁니다.